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번에 본 헌법시험, 난이도만 먼저 평가하고자 한다면, 난이도는 중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는 상점에 있다. 일단, 특징은 최신 판례의 비중이 다소 높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답 찾기를 어렵지 않긴 했지만 다소 보지 못했던 다소 난이도가 있는 지문을 곳곳에 배치시켜 놨어요. 답하고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생소한 지문을 갖다가 지문에다가 배치를 시키게 되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봤었을 때 난이도는 다소 높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으로부터 출발했던 이유는 첫 번째, 지문 길이가 길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헌정사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권 파트 외에 기본권 파트 외 흔히 얘기하는 헌정사 조문 마지막 제도 보장 이 파트가 나왔다고 하지만 답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었지만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난이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은 네 가지 지점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선생님 수업을 기본 강의부터 찬찬히 잘 따라왔고 특히 최신 판례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들을 잘 따라왔던 친구들은 3개에서 4개 정도면 틀릴만 했다. 그 정도로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 물론 다 맞은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우리는 3개에서 4개 정도가 컷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격권. 그렇죠?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판례라든가 쟁점들을 한번 가볍게 검토해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시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그리고 또다시 머리에다가 숙지해야 될 것 이 정도 한번 검토하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관습원법 볼 것이 없습니다. 틀린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2번 헌정사가 출제됐군요. 하지만 답은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 2번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던 게 기억난다. 1954년 2차 개정헌법 이승만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4.4.5입이라고 얘기했던 헌법 개정 1차 개헌을 통해서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은 재선이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뭔가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중임 제한이 걸려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려오기 싫어요. 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고 싶어요. 라는 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겠다라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던 헌법 개정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헌법 개정의 특징은
나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래요 라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지점에서 필요했던 것들은 갖고 오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다. 제일 필요한 게 뭐죠? 국민이었어. 국회의원들한테는 더 이상 자기 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한 번 더 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가치가 바로 국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 투표가 처음 들어오고 국민 발안이 처음 들어오고 어렵게 헌법 개정한 거 너네 손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헌법 개정에 실정법상 한계를 받고 그리고 국회에서 자꾸 얼쩡거릴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국무총리는 폐지시켜버리고 이게 4.4.5 개입의 4개의 헌법 개정의 핵심적 요소였죠. 그런데 3분의 2번은 3차 개헌이라고 쓰고 있다. 주권제약, 영토 변경, 국민투표는 언제 2차 개헌 때 들어오는 것이었다. 됐죠? 넘어가시고 나머지 것들은 뭐 가볍게 보는 건 이것도 사실 다 검토했던 것들이죠.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볼 게 없습니다. 주는 문제 4번 4번에 4번 그렇죠? 4번에 4번 이런 게 이제 우리를 당혹해 하죠. 그래서 4번 저작권법의 효력이 영토 조항에 불구하고 북한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죠. 이게 대법원 판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낯설죠. 잘 못 봤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3번에서 답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다. 4번 한번 참고해 두세요. 이렇게 어느 시험인가 지문을 한번 깔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시험에도 나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도. 자, 5번 정당제도 적절하지 아니한 것. 1번 정당의 역사, 2번 사보임. 여기는 잘 안 볼 수 있었던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보임 합헌이라고 기억했던 쟁점이죠. 4번, 3번 문제 없고요. 4번. 자, 요게 이제 조금 낯선 지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4번에다가 민주적 기본 질서, 헌법에 있는 민주주의라는 단어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이 8조 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는 어떤 특징이 있다? 얘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죽이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소하게 가능한 엄격하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당 설립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테니까. 따라서 민주적 기본 질서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와 같이 참 좋은 단어긴 해. 하지만 8조 사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는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기 위한, 제한하기 위한 도구란 말이지. 그래서 그러한 기능적 의미를 생각했을 때 좁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했던 판례를 냈던 거죠.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6번 문화국가 원리. 1, 2, 3번은 주는 지문. 4번 문화와 그쵸? 혼인과 가족제도의 관계성에 대해서 묻는 지문입니다. 처음 나왔죠. 그쵸? 그래서 1, 2, 3번이 역시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4번을 골라내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단어는 좀 알아야겠죠. 문화가 뭐죠? 문화국가 원리를 표방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문화는 뭐죠? 인간. 인간이 만들어 제낀 유무형의 일체의 산물들을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문화라는 것이 왕성하게 형성되고 발전하고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많아야지. 그렇죠? 인간을 배출하는 곳은 어디죠? 혼인과 가족이죠. 따라서 혼인과 가족 문화가 융성되고 잘 보존돼야지만 문화국가 원리에서 말하는 문화도 잘 돌아갈 것이다 라는 식의 발상이에요. 그래서 양자가 언뜻 보면 관련성이 없어 보여. 하지만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6번에 4번은 다시 한번 체크해 둡니다. 그 다음 7번 기본권 주체 문제가 없습니다. 주는 문제 넘어가시고 8번 기본권 경합 요거 난이도가 있었죠. 그래서 8번 지문 정도는 난이도가 있었다. 1번, 2번. 근데 2번은 우리 경찰청 주간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3번, 4번이 하나를 묶어서 시험장에 또 준비해야 될 지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최신 판례야. 3번 선거기간 중 모임하지 마 했던 공직선거법 조항. 자, 이거는 결사의 자유와 모여, 집회 이 두 가지 기본권을 같이 건드린다. 모이지 마라고 강조했으니까 모일 수 있는 자유와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모임이 활동할 수 있는 자유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치죠. 하지만 여기 포인트는 일시적 모임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이지 단체를 갖다가 규제했던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건드렸던 지점은 결사의 자유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 4번 국립대학교 총장 입후보할 때 기탁금 기탁금 제도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지점에서 입후보할 때 박아야 할 돈이에요. 공무단위권인 것은 공직 취임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것이에요. 차별받지 않고. 그래서 입후보할 때 공직 취임하고자 할 때 그 지점에서 규제가 들어와야지만 공무단위권 제한이야. 기탁금 제도가 대표적인 공무단위권 제한이죠. 하지만 얘가 기탁금 받고 입후보한 다음에 선거가 끝났네. 그래서 이제 정산을 해야죠. 그래서 득표수에 따라서 일정 득표를 득표하게 되면 기탁금이 반환되거나 아니면 국고에 귀속되게 돼요. 이 국고 귀속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공직취임 기회 보장 이후의 문제야. 그래서 이 규제의 내용은 공무단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 정답이었죠. 여기서는 기탁금 반환 기준을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무단위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불편해지는 지점은 내 돈을 찾아갈 수 있었어야 하는데 재산권이 불편해졌다. 그 정도. 그 다음 9번 틀린 사람 없죠. 주는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적절하지 아니한 것. 4번 아이고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반복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길게 볼까? 자 대답해 보세요. 미결 수용자 깜빵에서 종교 집회 전면적 참석 금지 위헌 한 달에 한 번 참석 허용 위헌 4주에 한 번 합헌이라고 외웠던 거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린 준비하자라고 했던 말 기억납니까? 네, 답으로 나와버렸네. 됐습니다. 11번 최신 판례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건데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 판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11번 1번 두 번째 줄 일단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털면 돼 안 돼? 안 털어야 돼. 따라서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상 중앙에서 가서 간섭하면 안 된다. 하지만 법령에 위반됐어. 그러면 우리는 또 건드려줘야지.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털 수 있다라고 써 있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취사물을 건들 때에는 우리가 이 단어가 기억난다. 위법사항 확인. 그 다음 두 번째, 위법사항이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 세 번째, 그 위법사항 특정. 이게 기본값이죠. 위법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 X.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특정의 문제네. 자, 1번. 일단 특정된 거 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되지 않았던 것과 관련성이 있지만 특정해서 들어온 지점은 아니었던 거야. 괜찮습니까? 그렇지. 특정된 사항과 관련성 있는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도 예외적으로 털 수 있다. 그래서 1번 판례 허용된다. 맞고. 그 다음 2번 감사 대상 특정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통보해야 돼. 굳이 사전 통보까지는 필요 없죠. 특정해서 들어오는 마당에. 그렇죠? 그래서 통보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거기가 틀렸네.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12번 역시 여기를 좀 틀릴만 하죠. 하지만 답은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많이 봤던 판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12번 적절하지 아니한 것 1번, 2번, 4번 나름 최신 판례로 구성을 했죠. 하지만 답은 3번에서 손을 들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주택 재개발 사업할 때 학교용지 비당금 필요합니다. 학지용지 부담금 어디서 마련하죠? 수 분양자한테 뜯으면 위헌, 개발 사업자한테 뜯으면 합헌. 기억나죠? 오케이. 그 다음 개발 사업자한테 뜯는 과정에서 그 지점에서 어떤 식의 애들에 대해서만 뜯어야 되냐면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학교 용지 필요성을 촉발하는 애들, 즉 새롭게 그 아파트 단지로 기어들어오는 애들, 얘들한테 빙을 뜯어야 한다라는 식의 발상이었던 거예요. 말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빼야 돼. 누구? 기존 거주자. 기존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식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걸 원주민 조합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필요성을 촉발한 애가 아닙니다. 왜? 걔는 원래부터 살고 있었고 그냥 살면 됐어. 근데 그걸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됨에 따라서 새롭게 아파트 찜에 따라서 학교용지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걔는 촉발하지 않았어. 그럼 걔를 빼야죠. 그 다음 기존 거주자 중에서 내가 새로 짓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돈 받고 나갈게요 라고 하는 애들, 그걸 우리 현금 청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현금 청산 받은 애들, 그거를 대신 받아간 애들, 학교용지 필요성을 촉발하는 대상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걔도 빼야 되는데 안 뺐다 위헌했던 판례다. 그래서 3번 판례에서는 동그라미 2개처럼 돼요. 기존 거주자 동그라미, 바로 밑에 현금 청산 대상 동그라미. 둘 다 빼야 돼. 안 뺐어? 위헌이야. 됐죠? 그거만 우리가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지점이었다. 나머지 것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특히 4번도 최신 판례로서, 그 다음 13번 적절한 것 공무단임권. 자, 이거 3번 답 찾기 어렵지 않았죠? 나머지 것들은 최신 판례로 그래요. 넘어가시고요. 14번 적절한 것은, 자, 요게 난이도를 좀 올렸던 거죠. 우리 시험에서 난이도를 조금 올리는 요소로서 특징은 바로 적절한 것은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던 지점들이죠. 그래서 그 지점이 좀 어렵게 만들었던 요소예요. 그래서 1번 판례, 잘 안 보는 판례죠.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공고 떴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은
바로 자신을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조금 오바죠. 그리고 2번은 답을 찾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답을 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속어법으로 풀 수 있었는데 3번, 4번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면 한번 정리해보고자 해야 한다면 1번하고 4번 판례였죠. 1번, 4번. 그렇죠? 그래서 1번, 4번만 체크해두면 되겠어요. 자, 4번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일단 청원은 국민들한테 내가 우리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그렇죠? 실현시켜주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청원이라는 것을 폭넓게 허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청원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냉혹하게 그렇죠? 처리하지 아니한다 라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조문을 구성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조문이 구성됩니다. 말되죠? 그래서 4번을 그러한 관점에서 청원 처리의 예외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15번 적절한 것은 1번, 2번, 3번 뭐 문제가 전혀 없죠? 4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 판례를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필수적 전치 합헌 딱 하나 예외 있다 그거 빼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번에 4번은 답을 찾기 자체가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 16번 적절한 것은 자 1번 문제 없죠? 2번 문제 없습니다. 답을 찾기 문제가 없었네요. 근데 2번에서 5.18 민주화운동 동그라미 지급 결정에 동의했었을 때 재판상 화해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했던 것.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한 침해. 근데 문구가 약간 다르게 구성됐어.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었지만 우리는 공식처럼 외웠던 판례를 투영시키게 되면 2번을 찾는데 어렵진 않았다라고 했던 것이죠. 됐죠? 넘어가시고 17번 옳지 않은 것 1번 너무 많이 봤죠. 그렇죠? 그래서 찾기가 어렵지 않았다. 주는 문제 넘어가시고 18번 적절한 것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도 역시 주는 문제였군요.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최신 판례 중심으로 구성을 했군요. 하지만 이건 기출문제 같고 다시 한번 출제했어요. 그래서 답을 찾기가 전혀 어렵지 않았다. 4번 넘어가시고 그 다음 20번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것도 교육받을 권리 출발할 때 걸고 검토하고 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4번을 보게 되면 서울대학교 입시계획 합헌 서울대학교 입시계획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 굉장히 폭넓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헌이다 라고 정리했던 관점에서 문제가 없었다. 그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죠. 21번 적절하지 아니한 것. 얘도 역시 공식으로 찾아도 충분한 문제였다. 최저임금 합헌이라고 외웠던 판례죠.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따라왔던 친구들은 무리 없이 맞출 수가 있었다. 이번 시험을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실하게 수업을 따라왔던 친구들은 전혀 어렵지 않았어. 22번 적절한 것은 역시 1번 약간 조금 난해할 수 있었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만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빠진다? 대학교원. 대학교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과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으로 나눠진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라 입법 형성권 일탈 여부의 위헌심사 기준이 잡히고, 얘는 과잉금지가 잡히고, 입법 형성권이 일탈을 했고 과잉금지 원칙 관련해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렇게 두 개 쪼개 봐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자 한다면 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이라고 특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봐도 골라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되세요.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근데 사실 1번이 이렇게 두루뭉술한 지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2, 3, 4번이 정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23번 환경권 적절하지 않은 것. 와, 이거 아주 함정의 함정이죠. 그래서 일단 1번, 3번, 4번 이 세 가지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소거법을 풀었어야 돼. 근데 문제 2번을 보게 되면 사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조했던 지점이야. 뭐 환경권 보전 의무. 환경 보전 의무는 국가 혼자서 애쓴다고 되니? 국민 혼자서 애쓴다고 되니?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할 특수한 의무다. 국가와 국민이 모두 부담해야 될 헌법상 의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헌법 조문에도 국가는 환경보전 노력 의무가 있다라는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이렇게 써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빼버렸네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시고 24번. 이거 판례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 수업을 안 들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 다른 학원 가서 물어봤나 봐. 그랬더니 자기가 안 가르친 거라고 가르친 것만 외우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했던 그 판례 이거. 공무원 연금 빚져서 공무원이 빚졌네. 그럼 압류에 들어와야겠죠. 압류할 수 있습니까? 압류 안 돼. 근데 예외로 인정해야 될 것이 양육비 채권이었지. 그래서 양육비 채권 이거는 좀 예외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혼한 다음에 애 키우는 사람한테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떡하니? 그래서 이건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게 5인의 반대 의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법정 의견 정답은 뭐야? 5인 갖고는 결정이 반영이 안 돼. 6명이 찼어야 돼.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따라서 결국 전액이 압류가 금지된다. 양육비 채권에 대한 예외가 필요 없다. 동그라미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대로 나왔군요. 자, 신기해요. 이거 보고 내가 너무 신기했어요. 잘 안 다뤘던 판례인데 선생님이 다뤘다고 그랬는데 그게 답으로 나와버려서 내심 뿌듯했다. 25번 진술거부권 적절한 것은 여기도 여기 조금 어려웠어요. 이거 어려웠다. 틀릴만 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번, 2번, 4번이 나름 정확하게 보였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3번을 갖다 우리는 알아놔야 돼. 이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뭐야 이거?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하게 되면 첫 번째 제조 행위 자체가 처벌받아요. 오씨.
그 다음 이거 할 때 세금 신고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유사석유 제품 하면서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이거 그냥 공장에서 야매로 만들어서 파는 건데. 그래서 이거 하나 행위 한번 하잖아? 그러면 일단 너 이 자식아 왜 그런 걸 만들었어? 깜빵 가. 그 다음 너 이거 세금 내산서 안 냈는데 깜빵 가. 두 가지예요. 이중처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중처벌 아니다. 깜빵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잖아 라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 측에서 봤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또 뭘 걸고 넘어지냐면 여길 걸고 넘어지는 거야. 조세 포탈. 자, 이 조항을 보게 되면 어떻게 써 있어요? 이거야. 너 유사석유 제품 제조했어? 이 새끼. 그래도 세금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세금 나올 거야. 그건 내. 만약에 이렇게 평화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너 세금 안 내잖아? 깜빡한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신고하라고 했던 것은 나를 깜빵 보내기 위한 나에게 형사상 불이익한 짓을 강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걸었던 거야.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깜빵 갈 리스크 있는 사실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과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너한테 네가 유사석유 제품 냈다는 것을 갖다가 신고하라고 했던 거야. 과세 자료를 확정하기 위해서. 과세 자료를 확정했다? 거기 따라서 돈을 냈다? 그러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거로 깜빵하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그렇죠? 근데 과세 자료를 증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깜빵가는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아무튼 하버리야 라고 했던 거. 판례가 두 개가 여기 몰려 있군요. 이중처벌금지원 측 위반 X. 그 다음 진술거부권 침해 X. 이거 시험에 다시 한번 시험장에 갖고 들어간다. 그 다음 26번 행복추구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이냐. 최신 판례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 봤던 판례다. 그렇죠? 어렵지 않았네요. 주름 문제라고 봐야 돼. 이거 갖고 어려우세요 라고 하는 애들은 수업을 잘 안 들었던 애들이야. 이건 눈 감고도 풀 수 있었던 문제다.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적절한 것은 기출했던 쟁점들을 모아놨네요. 최신 판례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다시 한번 지문 자체를 길게 구성하지는 않았고 판례 결론 위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판례를 갖다가 결론 위주로만 물어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낯선 지문 하나 슬쩍 꺼놓는 거. 그리고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 이게 이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소 난이도가 조금은 있었다. 1번, 2번 최신 판례 시간 했던 거 전혀 어렵지 않았던 판례.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7번에 4번 공중보건의사 이제는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는 첫 번째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기간 미안하다 보수 안 준다 합헌.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에 공복무기간 불산입한다 합헌. 공중보건의사 너 편입 취소됐을 때 현역병으로 끌고 가면서 기왕에 복무기간 불산입한다 위헌.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이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대학 교수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립대학 교수, 자기 의대 교수 되는 거야. 이렇게 될 때 복무기간, 재직기간 산입하지 않는다. 아니 다른 현역병들은 다 해주는데 왜 저만? 위헌. 그렇죠? 얘는 잘 안 나왔던 판례인데 여기 나왔어. 이것도 역시 이제 공중보건이 모음으로 하나 완성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28번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역시 문제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답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 29번 역시 주는 문제 넘어가시고 이거 부대 끼는 사람은 수업 잘 들어야 돼요. 30번 적절한 것은 최신 판례군요. 역시 최신 판례.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1번 주름 지문이죠.
매각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요거는 기출지문입니다. 넘어가시고 2번 대가수수 광고 금지. 다시 한번 변호사 대가수수 광고 금지 위헌. 잡잡기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 3번 4번 역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 나올 거야. 다른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또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나오니까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방향성을 알 수 있죠. 그래. 그 다음 31번 적절하지 않은 것. 집회 자유. 4번. 아유, 세트 2개 기억납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 집회, 시위, 전면적 금지, 위헌. 그 다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 시위, 전면적 금지, 위헌. 차이점 뭐지? 그치. 재판은 수단의 적합성부터 날라갔다 라고 했던 판례를 그대로 냈네. 넘어가시고 32번 양심의 자유. 요거를 나름 여러분들이 수험장에서 약간 좀 까다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문구 자체들은 다 검토했던 것들이야. 개수형이어서 약간 어려웠을 뿐이지. 여기 우리가 안 본 지문이 뭐가 있니? 다 봤던 지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웃긴 거는 그게 좀 웃기죠. 요걸 잘 안 물어봐. 민망하니까. 근데 이제 물어본 거지. 양심적 배역 거부는 헌법상 보호됩니다. 하지만 양심적 배역 거부에서 양심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상 결정에 따라서 그렇죠? 병역을 거부하고자 한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 양심적 배역 거부가 그렇죠? 도덕적이거나 정당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군대 가는 애들은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애들이 돼버리니 그게 아니잖아. 그거를 굳이 비켜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수업 시간에 말했던 내용이죠. 그걸 냈네 지문으로. 그래서 보면 쟁점 자체는 성의가 없어. 근데 문구를 어떻게 채용시험하고 약간 다르게 구성하려고 애를 쓴 흔적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33번 침해하지 않는 것은 4번 최신 판례 4번 정도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면 되겠죠. 이 답은 1번인데 중요한 건 4번 정도 별표 쳐두시고 그래서 경비업 동그라미 경비원 동그라미 경비원한테 경비업자가 그렇죠? 정해진 이의 일을 시키게 되면 허가 취소라고 했던 거야. 근데 그렇죠? 경비업 외의 업무에 뭐 들어가? 분리수거 흘린 거 좀 정리 좀 해주시고 하시잖아. 경비원분들이 그거 했다고 경비업자 업자를 취소해버려? 너무한 거 아니요? 위헌 이렇게 했던 판례죠. 됐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34번 적절한 것은 역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주는 문제 넘어가시고 35번 적절하지 않은 것 4번 너무 많이 봤던 판례죠. 이거는 우리가 진모 전모 때도 다 봤던 판례예요. 난민인정 신청 사건 기억납니까? 행정 절차상 구속 변조건 필요합니까? 그렇지. 영장주의 적용됩니까? 네. 안 돼요 라고 했던 거 그 판례 갖고 이제 사실관계를 구성한 거죠. 됐다. 그 다음 36번 적절하지 아니한 것 최신 판례로 또 역시 구성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판례 중심으로 냈어요. 요런 추세가 옛날에 사법시험이 그랬어요. 사법시험이 없어질 때 새로운 자료는 없고 그러면 의존할 것은 최신 판례밖에 없었던 거지. 최신 판례를 갖다 놓으면서 온통 최신 판례를 구성하면서 지문길 길게 구성했던 거야. 그게 옛날에 없어질 때의 사법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제는 해야겠고 지문 난이도는 어느 정도 조정해야겠고 라고 할 때 최신 판례를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높이면 안 되니까 지문 길이를 짧게 구성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문제 없었다. 근데 여기서 답 3번은 이거 관련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문제가 없었다. 31번 결사의 제휴 적절한 것을 골라라. 주는 문제 끝. 넘어가시고 3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던 거. 오, 이거 나름 추구표 소구표, 추구표 소구표.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행위가 있었네? 이 행위 처벌해야 안 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하지만 처벌 조항을 만들었어. 저 화살표 찌른 행위는 처벌한다. 언제? 1월 1일 날. 기억나죠? 그래서 법 만든 이후에 발생한 화살표 찌른 행위만 형벌을 부과하는 이런 그림이어야 돼. 왜?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돼?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화살표에 대해서만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지. 과거에 찔렀던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처벌하면 안 된다. 형벌 불성업의 원칙. 추구표. 추구표는 뭐죠?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화살표 찌른 행위는 폐지해버렸습니다. 근데 부칙조항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야. 야,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요거 법 멀쩡히 살아있었을 때 걸리지 않고 이 새끼들 화살표 찔렸던 놈들 있지? 너 나중에 걸리잖아? 그럼 구법에 따라서 계속 처벌받는다? 이게 추구표죠. 똑같이 반대 상황이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소구표는 처벌하지 않던 행위를 거슬러 처벌하면 안 된다. 추구표는 과거에 처벌했던 행위, 지금은 처벌하지 않지만 과거에 처벌했던 행위 계속 처벌한다. 이게 추구표지. 그래서 38번의 1번 문제였던 거야. 그렇죠? 오, 요건 잘 안 보는 거죠? 참신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근데 여러분 형법 시간에 외우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 나머지 것들 역시 주는 문제 넘어가시고 39번 적절하지 아니한 것. 선생님이 주는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은 당연히 기본값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건 뭐지? 수업 시간을 충실히 따라왔다. 시키는 대로 정리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다음 39번 1번 오, 낯선 판례. 극최신 판례네. 와, 이런 걸 내네. 그렇죠? 시험 보기 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판례를 주워다가 냈군요.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오, 그래서 1번 읽어두세요. 중요한 판례는 아니었는데 시험 범위와 출제 방향성을 보여주는 판례였죠. 그래서 극최신 판례, 다시 한번 극최신 판례를 내겠다라는 의지가 보였던 판례입니다. 나머지 판례들은 워낙 중요해서 우리가 많이 검토했던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1번 판례가 주는 의미만 알면 돼. 뭐지? 극최신 판례까지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됐네요. 40번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그것도 역시 수차례 검토했던 기출문제에서 변형된 상태로 나왔던 지문에 불과하다. 됐죠? 자, 아무튼 이번에 시험들 잘 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과목이 좀 어렵다고 하던데 헌법도 그렇게 막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지만 생각한 것만큼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건져가야 될 것은, 시험을 본 다음에 건져가야 될 것은 극최신 판례예요. 그렇죠? 그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 하나. 그렇죠? 그리고 정답을 찾는데 가치 있는 지문들이, 다소 생소한 지문들이 있어도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돼? 그쵸? 지식을 선명하게 해야 돼. 알고 있는 지문을 선명하게 해야지만 그 현혹되는 정답 아닌 지문에 애둘러지지 않게 돼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다시 또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선생님 수업을 잘 따라와서 수업 시간에 시키는 대로 잘 정리해두면 극 최신 판례도 문제없고, 그리고 모르는 지문도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